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이 12월 그리고 24년 초 이 부동산 경기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경기 관점에서 또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했고 저의 분석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부동산 이 업계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물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했다 보니까는 건축을 전공해갖고 건축을 같이 하다가 처음에 부동산은 잠실에서 그 옛날이죠 벌써. 네.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잠실에서부터 부동산 시작해서 현재는 지금 중개법인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공인중개사 분들 처음에 창업하실 분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교육하시고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는 최현주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 건축 분야 전문성과 또 실제 중개를 하시는 또 중개 회사의 또 대표님이시고 또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더 이 시장 그 자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고 또 24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 업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년과 또 24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말씀하시잖아요, 교수님. 그죠? 근데 23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먹구름이었어요. 완전히 다 클라우즈. 그리고 24년은 물론 먹구름과 함께 그래도 위드 선샤인 살짝이 조금 햇살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23년도에 22년도에 경기 그 금리 영향으로 해서 정확하게 22년 6월 달부터 현장 분위기가 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분양 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워킹 손님이라 그래요. 저희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하는 거를 현장용으로는 워킹 손님이라 하는데 워킹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2년 3월부터 금리가 올리기 시작해서 6월 달에는 정말 분양 그 모델하우스 안에 워킹 손님이 완전 자취를 감춰버리고 11월, 12월 딱 요맘때네요. 마피라 그러죠. 마이너스 피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 막 10억짜리다. 그러면 1억을 걸어놨는데 1억이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마이너스 피. 해서 23년도까지 그게 계속 연장. 그러면서 23년도에 골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어둠이 계속 물려왔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그 특례 보금자리론 그런 영향으로 중간에 살짝의 거래는 있었는데 계속 어두웠어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12월 말일인데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고요. 자, 24년에는 저희 뭐 우리 교수님도 워낙에 또 말씀을 하시지만 교수님 그 우리 책에 쓰셨잖아요. 앞에 프롤로그에 오르고 또 올랐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 진짜 발걸음이 무겁다. 저 그 파란 글씨 대목 보고 저도 좀 그랬거든요. 24년도 만만치 않은 조금 어두운 걸로 전망은 돼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기대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조금씩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24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하는 부동산 PF 위기론. 이게 지금 계속 아마 언론에서는 경제 주제로 치면 이게 가장 현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위기론을 여러분들께 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얼마고 연체율이 얼마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런 말씀은 계속 드려왔습니다만 우리 대표님은 이제 현장 전문가시니까 현장에서 이 부동산 PF 위기론에 대한 현장 감각 있는 그런 사례들 어떤 상황입니까? 느껴지는 게요. 분양을 하려고 사실은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고 뭐 PF를 발생을 시켜갖고 건설을 하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분양 현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분양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PF 발생됐을 때 지금 너무너무 많다 막 이런 위기론 말씀하시는 건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매물들이 나와요. 어떤 매물들이 나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도 진행을 했던 매물인데 양재동인데 우리 왜 양재동 잘 아시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통 건물이에요. 근데 분양 자체도 안 되고 PF 발생시킨 거에 상환해라. 이자는 뭐 그동안에 계속 냈던 부분인데 상환해라 이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상환 자체를 못하니까는 통매로 팔자라는 의견이. 그래서 이제 통매로 딱 현장에 나온 거죠. 근데 그거 통매로 사실 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막 자금 해가지고서는. 근데 계속 그렇게 작업을 그래도 뭔가를 조금 급매로 움직여야겠다 하는데 다행스럽게 얼마 전에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줬는데 그게 지금 아마 뉴스나 기사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PF 연장론이라는 그런 패턴인데 만기 연장 말씀이시죠? 네, 만기 연장이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다 수정을 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서 일단 지금 연명 치료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통매 그런 건물이 뭐 유독 여기 뭐 양재뿐이 아니고 신사에도 있고요. 저쪽 다른 지역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사뿐이 아니고 개인들도 또 법인을 만들어 갖고 PF를 발생시켜 갖고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청주를 갔다 와서요. 청주도 완전 신도시 핫한 지역인데 상업지에 항아리 상권에 정말 지어놓은 곳이 지금 네이버에도 광고가 나가 있어요. 270억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는 그냥 원가에 그러면 한 100억 다운이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그런 매물 370억짜리가 270억짜리가 그러니까 270억짜리가 170억으로. 사실 그런 매물들이 현장에는 지금 조금씩 이제 쌓이고 말씀, 있는 거죠. 말씀에는 이제 뭐 주택도 있겠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있고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감정평가도 제대로 안 내려지고 맞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겠네요. 애초에 딱 지어질 때는 신축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공실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또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300억 넘게 감정평가 되던 것이 지금은 300억이 안 되게 감정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또 쪼고 본인들 우리 그 건설하셨던 그 법인들도 또 계속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던져버리자라는 매물들이 상업 부동산 쪽이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주거용보다. 참 심각한 상황이고.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실물 경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경기도 지금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거래도 잘 안 되고 특히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실 텐데요. 정말 그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현장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 시장을 읽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이제 고민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특히 현업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트렌드들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이 말씀해 주시면 조금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이 이제 좀 예전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쪽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우리 왜 정말 평창동, 역삼동에 단독주택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면은 평창동입니다. 뭐 청담동입니다. 이런 전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죠.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이제는 그 쏠림 현상이 조금 고급진 아파트.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조식까지 주는 그죠? 조식 서비스까지 되는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트렌드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왜 반포에 예전에 경남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고 원베일리로 이렇게 지금 원베일리 요거 입주가 되는데 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펜트하우스가 거의 지금 100억에 거래가 됐었죠. 얘는 이제 8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23년 8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올 초에는 입주권이 그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 조금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BTS BTS가 또 한남더일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정말 70평대가 110억 이렇게 매매가 되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그다음에 굉장히 고급지게 모든 서비스가 다 되는 이런 쪽으로 아파트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 100억, 200억짜리를 사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오피스텔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언제서부턴가 하이엔드급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들어가서는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러는데 분양의 광고 자체는 하이엔드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얘기가 광고가 나가고 있고 강남에 우리 또 갤러리아 83이라고 굉장히 이것도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평당 분양가가 오피스텔인데 1억 4천, 1억 5천. 이런 것들이 지금 분양이 됐고요. 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일찍 분양을 하다 보니까 1억 1천, 1억 2천.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 더 고급지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피스텔도 하이엔드급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하시기로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단독주택 초고액 자산가들이 단독주택을 보유한 방식에서 이제 고급 아파트 형식으로 아까 호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슈퍼리치를 위한 그런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이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참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 시장은 또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현장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도 이제 부동산 통계를 좀 분석하고 또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매물이 계속 쌓이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계속 연결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맞아요. 현장에 실제 그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로 혹시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화 자체가 매수자 전화는 한 통도 안 와요. 네. 사실은 부동산이 네. 굉장히 많이 전화가 매도 전화도 오고 매수 전화도 오고 예. 뭔가 사려는 사람이 전화가 와야지만은 저희가 또 매물 작업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동산 용어로. 예. 근데 전화 자체가 가격을, 그러니까 매물 전화만 와요. 네. 그리고 또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 전화가 대표님, 저 매물 가격 낮출게요. 라는 전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통계는 뭐 7만 건이 넘게 지금 쌓인다 하는데 일단 현장에 뭐 제가 7만 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일단 매물 전화만 많이 오고 그 매물이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다시 가격적인 면에서 내려주세요. 저 1억 내렸어요. 저 5억 뭐 5천 내렸어요. 이런 전화들이 계속 좀 많아진다. 네. 네. 그런 추세이죠. 네. 근데 이게 네. 물건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막상 실수요자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대표 네. 이제 아파트라고 이제 네. 상정을 해놓고 이 아파트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실수요자분들이 정작 매수하겠다고 하면 또 쉽게 매수할 만한 물건이 많지 않다라고도 하시는데 그건 어떤 현상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만약에 매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네. 그래서 내가 자영업이 안 돼요.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는 네. 자영업이 안 되고 나는 매달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자금을 다 융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아파트를 그래도 최후에 매매를 하려고 내놨어. 근데 뭐 어떤 바람이 불던지 아니면 시기적으로란지 내가 하는 사업 쪽이 그래도 조금 소통이 튀어요. 숨통이. 네. 그렇다 하면은 아파트를 팔까요? 아니죠. 굳이. 네. 아파트는 워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교수님 자산 중에 네. 거의 최고가잖아요. 예. 한 번 팔면 한 번 다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매도인 분들이. 네. 그래서 막상 정말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현장 가가지고서는 사고자 할 적에 조금 경기가 바람이 불어갖고 실수요자분들도 움직인다 하면은 그분들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나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요거는 잠깐 보류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또 나랑 딱 매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 매도 물량이 네. 전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좋은 가격이 오면 난 매도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매도 물량을 집계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매도가 말 그대로 전체 실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구매도 실구매가 아니듯이 네. 실매도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통계상에서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무소 잘 아시다시피 광고를 하잖아요. 네. 네이버에 예. 아니면은 뭐 직방에. 요즘은 광고 매개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쭉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통계가 거의 아마 다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101동 101호가 여기에도 잡히고 저기에도 잡히고 저희가 이제 광고를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다 보니까 통계 자체가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통계가 사실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100개다 하면은 통계는 정말 1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125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런 영향이 있어서 실수요자분들이 막상 현장을 가면 그렇게 매물에 대한 거를 나 몸소 딱 체험을 못 하겠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그렇군요. 그거는 참 이 현장 감각이 없이는 네. 들어보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네. 예. 자, 그러면 네. 일단
뭐 여러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네. 어쨌든 실수요자분이라고 했을 때 네. 부동산 매입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네.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꿀팁. 있어요. 그런 거 좀 있어요? 현장 네. 요령.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거를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요. 정말 007 작전 하셔야 돼요. 007 작전. 네. 네네. 007 작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마 007 작전으로 하시고자 하면은 굉장히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뭔가를 매매를 한다 했을 때 007 작전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을 하는데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데 많게는 한두 군데만. 그런데 대부분은 불안해요. 한 군데, 두 군데 알아보다가 불안하니까 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정말 10개의 부동산이 있으면 10개의 부동산을 다 알아보는 네. 우리 매수자분들이 계세요. 고객님들이 계세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매물이 101동 101호가 이쪽에도 잡히고 저쪽에도 잡히고 그런다 그랬죠. 네. 네? 네. 부동산 사무소마다 101동 101호가 나와 있는 부동산이 분명히 중간에 껴있단 말이에요. 10개 중에는. 네. 그런데 매수자분들이 이 10개의 부동산에 다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매물은 하나인데 고객도 하나인데 부동산마다 다 매물한테 전화가 가다 보니까는 고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현장에서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101동 101호 우리 매도자분들은 현장에 지금 10명의 손님이 있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매수가 이만큼이 붙었는데 내가 굳이 금액을 다시 올려야겠지. 아니면 보류시켜야겠지.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한 군데 부동산이 만약에 너무 잘해줬어. 나한테. 네. 그러면은 계약 진행합시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의 출발이 안 된다 그러죠. 저희가. 네. 계약을 했을 때 출발하세요. 저희 이제 계약 약속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발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007 작전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매수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매도자분들한테도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같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매도자가 그냥 허수의 매수가 많다라고 느끼게 그렇게 매수자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거 참 이거는 작전이네요, 작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말씀들을 네. 불안하신가 봐요. 아마 한 그렇죠. 군데다가 그렇죠. 한 군데 만약에 저쪽은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 이러는 부동산도 있을까 봐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부동산은 사실 전속 중개는 저한테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매도가. 그런데 그래도 부동산과 부동산 우리 업자들이죠.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다른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요. 고객님 있으면 매수자 있으면 조금 붙여줘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용하게 매수 의뢰를 하셔도 좋은 매물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속에 들어다 보니까 네. 이 허수가 많네요. 많죠. 매수자도 네. 허수의 매수자가 있고 네. 매도자도 역시 네. 허수의 네. 매도자가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네. 조금 여러분들이 더 부동산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대응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뿐이 아니고 뭐 내가 사무실을 구해야 돼?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그렇죠. 네, 사무실을 구할 때도 그냥 한두 군데만 진행을 하시지 그 부동산마다 다 하셔갖고서는 임대인한테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 저 지난주에 한의원 진행하는데 네. 우리 한의사님이 세상에나 부동산마다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매물은 사실 그 앞에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인하고 딱 임대인하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대표님 왜 이렇게 한의원 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딱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그거 재밌네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의 매수인이 이제 뻥튀기 된 거다. 이런 말씀. 네, 임차인이. 예, 현장에서는 그런 현장 감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 말씀 계속 해주셨지만 이 부동산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 올리는 요인과 뭐 내리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리적인 부분이 크고요. 금리가 크고. 금리적인 부분이 금리가 언젠가 교수님 강의 중에서도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현장에서는 진짜 딱 맞는 얘기라고 제가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 스톱해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금리가 정말 지금처럼 뭐 4%, 5%대에서 만약에 계속 멈추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요.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일단 부동산 거래가 스탑이고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매수가 많이 붙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매수가 많이 붙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쪽에서 어찌됐거나 한 20년 보다 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편하게 말씀하고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투기 세력이에요. 투기 세력이 안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투자자죠, 투자자. 아니 투기, 투자. 그러니까요. 교수님, 투기는 뭐고 투자는 제가 그걸 구분하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집이 아닌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가격을 올리고 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잠시 재건축 5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앞에 있었는데 반포, 잠시, 강동구 해가지고서는 반포에서 한 바퀴 돌고 잠실에서 한 바퀴 돌고 또 강동으로 넘어가서 한 바퀴 돌고 투기 세력들이 사실은 그때 기억하지 않으면은 겨울에 이렇게 밍크코트 입고 온 사모님들 있었어요. 근데 절대 혼자는 잘 안 다니세요. 한 2명, 3명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요. 굉장히 정보력이 끝내줘요. 지금은 막 유튜브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뭐 하면서 이렇게 정보력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때 어디에서 그런 정보력이 나타났는지 일단 정보력이 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보는 눈이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서 그런지 시장을 보는 눈이 남달라요. 그 정보를 갖고 시장을 보니까 또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그때 복부인 분들 정말 저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투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여기 가격은 안 올라가겠구나라고를 그때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투기 세력, 투자 세력, 아무튼 어떤 세력이 붙어야지만은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도 좀 실수요자 개념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줄고 벼락거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몇 억을 대출받아서 몇 억짜리 집을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사실 그것은 그 해당 구독자분의 사정인 거고 사정은 지금 이걸 매수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만 어떤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또 투자 세력이 몰릴 때 그때 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미 올라간 가격에 실수요자분들은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항상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도 좀 안타깝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뭐
이 확실히 부동산은 빠른 어떤 정보, 네. 또 그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그쵸.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시장을 못 본다 하면은 이미 지금 그분들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그냥 정말 사면은 줍줍하면 사면 오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봐요. 네.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는 과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무데서나 사도 아무데나 사도 다 올랐잖아. 네. 이런 경우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내 자금과 맞춰가지고서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경일남처럼 뭔가를 딱 팩트로 지금 실 상황이 이래라고 알려주는 데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예전엔 그랬겠죠. 네. 네. 그냥 정말 상승론자들이 많아서 그 상승론자들 때문에 그런 투자분들이 많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오른다라는 말씀만 많이 하시는 분들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도 그냥 거의 같은 가격을 올리는 같은 또 유의 한 세력인데 정확하게 지금 경기가 어떻고 지금 금융 쪽이 어떻고 그리고 부동산이 어딘가에서 전쟁이 났다 이러면은 분명히 우리 부동산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팔고자 했을 때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서는 이제 정말 들어가야 된다. 네. 네.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빠른 정보, 그 시장을 보는 눈 가져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또 부동산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면 교육 듣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고 현장 감각을 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어떤 교육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교육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부동산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현장들을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좋은 현장이 있다 아니면 이쪽에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또 제가 먼저 아는 정보는 우리 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 포커스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조금 해요. 공인중개사들이 자격증만 취득했지 사실은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고객님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중개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 경험으로 그냥 갖고서는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서는 현장으로 오시고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해서 현장에 가갖고서는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중개보수 높아? 옛날에 중개수수료죠. 중개보수 너무 높아. 중개수수료 너네 뭐 하고 지금 중개수수료 받는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배우고서는 중개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저는 같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그게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알고 그 시장을 다 파악을 하고 신뢰감 있게 인간적으로 정말 중개를 했더라면 그런 경우가 생길 리가 없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내 당장 내 수수료에 정말 눈이 멀어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생기고 그게 아주 그냥 막 그 진짜 감자 캐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교육 쪽이 네.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갖고서는 정확하게 정말 FM대로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동산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러면 건물이 몇 개야? 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네. 교수님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저는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하나의 직업으로서 갖고 있어야지 공인중개사가 그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장난치고 중개수수료 뻥튀기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는 고객님들한테도 피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또 본인들한테 다시 또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분들의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말씀 진정성이 네. 묻어나오기도 하고요. 뭐 저도 이제 좀 뭐 중개사는 아니지만 국민으로서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사실 그 거래를 위한 중개가 아니라 그죠? 이 내 집 마련이든 전세든 보금자리를 주거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그 사명감 하에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수수료를 위한 물론 모두가 돈 벌자고 하는 그렇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명감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그래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도 가져주셔야 되고 또 그냥 중개사는 이제 중개사지만 중개뿐만 아니라 컨설팅적인 네. 시장을 보는 눈을 갖고 중개했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현실 감각을 갖춘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의 교육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시요?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그 고정 댓글에 네. 해당 그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네. 그것도 좀 올려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출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또 우리 경인남 네. 구독자로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좀 해주시면 그럼요. 저도 우리 교수님 강의 올라올 때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보고 새로운 동영상 그렇게 보고 또 저 또한 경일남의 구독자이죠. 구독자고 아주 시청자죠. 정말. 그런데 정말 제가 딱 우리 같이 하시는 경일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해봤잖아요. 맞아요. 이것까지 준비해 오신. 이것까지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띄워주셔야 제가 돼요. 제가 떼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요. 야, 이거 돈 많이 드셨겠는데요? 와, 또 자. 네, 바로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그냥 일반 고객님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사무소 들어가기가 굉장히 멋쩍으실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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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세를 내거나 집을 임대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사고자 하지 않을 때 거기를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물어본다? 이거 굉장히 조금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듯이 네. 정말 미용실과 친해지듯이 네. 공인중개사들과 친해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딱 세 분만. 네. 세 분의 공인중개사와 친해지기. 예. 네. 예. 꼭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네. 경제이론 공부는 계속 조금 가셔야 돼요. 네. 경제이론이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국외까지 해외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는 거기 경제를 알아야 내가 지금 내 자본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소액이 있으면 소액 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이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네. 보는 눈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을지 두구두구. 와, 예. 네. 아, 부동산은 현장이 답이에요. 사실은. 현장이 답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현장을 가지 않고 그냥 지도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네이버에서 그냥 로드뷰만 움직여 갖고서는 본다? 아니요. 꼭 현장을 가세요. 이론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을 가셔서 공인중개사들과 친해지면 자연히 현장과 또 친해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부동산은 심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내가 뭔가 같이 이 부동산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또 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네. 우리 브라이트 부동산 중개법이시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는 똑똑 부동산이에요?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저 제가- 절대 돈 받거나 이렇게 네. 뭐 협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궁금해서 여쭤본 네. 거예요. 예. 물론 똑똑한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네. 그렇지 거기에다가 예. 제가 아까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들과 친해지라 친해지게. 그랬잖아요. 똑똑 계속 문을 좀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과 친해질 수 있게 항상 문을 조금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중개사라고 해서 제가 앞에 똑똑 아, 부동산에 네. 이렇게 닉네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 최현주 대표님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 또 그 현장 감각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이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여러 교육적인 부분까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